제가 오래전부터 네. 부탁드렸던 주제예요. 아, 그래요? 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네. 주제 준비되셨나요? 아, 근데 질문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요즘 제 아이한테 네. 하고 있는 질문?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저희 아이랑 돈 공부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돈 공부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용돈 되게 조금씩 한 번씩 가끔씩 이제 뭐 명절 때나 이제 가족분들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는단 말이죠. 아이한테 맨날 물어봐요. 너 돈 얼마 있냐고. 그러면 통장에 돈이 있을 텐데 하지만 얼마 있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 하면 몇만 원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맨날 그 돈을 꼭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주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10살밖에 안 되니까. 네. 근데 역으로 이제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은행 어떤 은행 있냐고 물어보면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아이가 막 얘기하거든요. 다는 모르지만 네. 몇 군데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은 은행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이제 우리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예수금으로 사실은 더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게 그냥 돈의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 돈의 끝판왕이 결국은 은행 아니에요? 그쵸. 은행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가를 알면 네. 우리 개인도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분들이 4% 돈을 빌려줄 기업들을 먼저 정한 다음에 우리한테 예수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먼저 자 돈 입금하세요. 제가 이자 뭐 1% 2% 줄게요 해서 돈을 다 받아두고 네. 그럼 이게 매달 자기한테는 부담이에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혹시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3% 4%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네. 대출을. 어떻게 보면 선투자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한 거예요. 위험을 떠안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봉이 김선달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네. 그 돈을 뽑아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돈을 은행처럼 막 대출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그 1% 2%보다 더 높은 곳에다가 보내주는 행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어디다 보내주는 게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차라리 그걸 가지고 달러를 사둘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사둘 수도 있고 심지어 어쨌든 그 돈을 절대 깔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주식도 하나 사준 거고 네. 그것들을 맨날 주식을 본단 말이에요. 네. 수익률이 최근에 100% 나왔어요. 진짜요? 말도 안 되죠. 네. 8월 달에 샀는데 네.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샀는데 20,000원이 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보내준 거잖아요. 네. 물론 마이너스 난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작은 경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돈의 레버리지에 대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결국은 레버리지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왜 레버리지 하면 레버리지 이꼬르 대출, 네. 대출 이꼬르 빚, 빚 이꼬르 위험. 큰일 난다. 네. 이건 안 좋은 것. 네. 결론이 그냥 레버리지 이꼬르 위험하고 안 좋은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저는 계속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비단 돈만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돈이 없을 때야 돈을 레버리지 해야 되지만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삼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용 네. 회장 혼자서 반도체 다 만들고 영업하고 다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네. 결국은 되게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의 시간을 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적 레버리지를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네. 노동 시간에 대해서. 그것들을 했을 때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돈에 대한 레버리지도 필요하고 때로는 인적 레버리지도 필요하고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을 넣어서 필요한 어떤 기계들도 사고 돈을 넣어서 인적 자원도 집어넣고 그러면 1년 동안 할 일을 일주일 안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시간의 레버리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돈의 레버리지와
이 인적 레버리지를 꼭 한 게 결국은 시간의 레버리지고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을 굴리는 역량을 키우고 싶다. 네. 그러면 돈의 레버리지에 대해서 사실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경험 이꼬르 역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도 돈을 많이 벌죠. 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장사꾼이 될 거냐 사업가가 될 거냐인데 네. 장사꾼은 자기가 그 일을 혼자 다 해요. 인적 레버리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아까우니까. 네. 선투자를 하면 내 시간이 확 줄어들면서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치 있는 일을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키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사꾼이 아니라 인적 레버리지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업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돈을 잘 굴리고 이 사업을 잘하는 역량, 그러니까 돈을 버는 역량, 그게 전부 다 그 핵심에는 그 키가 레버리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레버리지에는 단순히 그냥 대출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개념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았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지금 돈에 대한 레버리지, 네, 그 다음에 인적 레버리지, 네, 이렇게 그 다음 시간 레버리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앵구님은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씩은 하고 있죠. 네. 근데 네. 저는 가장 어려운 게 인적 레버리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렵죠. 혹시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지인 사례인데 네. 그분이 좋은 회사에서 이렇게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자산을 빨리 불리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은 거예요. 네. 야, 부동산을 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떠나서 그 현장 조사를 좀 가야 되고, 네. 시세 파악도 해야 되고, 물건 파악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의 머리를 다 굴리더니, 아르바이트생을 한 200만 원 주고 고용해야 되겠다. 고용을 딱 하더니 네. 이 사람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아파트처럼. 어. 자, 안양시 갔다 오세요. 여기 아파트 둘러서 어떤 분위기인지 저한테 다 적어서 갖고 오세요. 물건들 리스트 다 갖고 오세요. 네. 매달 200만 원을 내는데 이 사람은 수도권에 대한 어떤 그 현장 움직임을 그대로 그냥 일을 하면서도 다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가치가 200만 원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일반인들 그거 과연 할 수 있느냐? 네. 못 하겠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20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1년치를 빼두는 거죠. 그럼 이게 2,400만 원인데 내가 2,400만 원 이상만 벌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생각을 깨트리는 게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나는 코어가 되는 결정만 딱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전화해서 확인 사살하고. 저도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랭구님께서 이제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때 네, 이 사람한테 일을 시키려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죠. 근데 알려주는 데 있어서 좀 불안함 같은 건 없으셨어요? 일단 알려주는데 시간 엄청 걸리죠. 네. 막 설명해줘야 되고 뭐 또 역량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네. 근데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조금만 길게 놓고 보면 내 시간을 정말로 많이 줄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시간당 단가가 얼마냐, 네. 나는 한 시간이 주어지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네. 이제 그것들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굉장히 시간당 가치가 크다면 네. 사실은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장사 같은 것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 만드는 걸 진짜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인적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PD님한테 한 100명을 붙였어요. 네. 그 사람들 데리고 뭐 하시겠어요? 저는 시킬 일이 없는데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어. 아니 100명을 100만 원으로 고급 인력을 붙여주겠다 하는데 네. 저는 필요가 없대요. 네. 그 상황 자체가 나는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레버리지를 누가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심지어 안 가요. 돈을 10억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편해해요. 금리를 0.1%만 받을게 해도 불편할 수도 있어요.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돈을 잘 굴릴 수가 있고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레버리지는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그 아이디어 자체도 네. 30명한테 아이디어를 가져오라고 시키면 돼요. 아, 아마 갖고 올걸요? 제가 봤을 때. 네. 저희가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해볼만 한 거죠, 사실은. 저도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좋은 쳐서 그냥 좋은 아이디어 내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좋은 사람들을 모아두니까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결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야, 정말 기가 막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저는 그것들을 매주 느끼고 있죠. 레버리지라고 했을 때 네. 많은 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레버리지에는 비단 대출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든 자본주의에 있어서 그냥 그 태생의 근원이 저는 그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 우리가 파워 핸들이 있는데 운전할 때 네. 파워 핸들을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아요? 무조건 쓰는 게 좋죠. 근데 왜 레버리지를 안 하냐는 거죠. 이거 파워 핸들 쓰는 사람들한테 너 되게 위험하게 운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충분히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위험으로 간주한다는 거, 그 인식의 변화를 빨리, 하루라도 빨리 깨뜨리지 않으면 네.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돈을 다 모아서 네. 그때 가서 뭐 하나 사야지, 그날은 안 오거든요. 제가 만약에 어릴 때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 네. 저는 제일 먼저 돈의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거고요.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그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네.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근데 제 최근에 수강생 중에 한 명은 발표를 했는데 네. 모임에서 네. 최근 3년 동안 본인의 자산이 10배로 증가했대요. 2배, 3배가 아니라 10배로. 그분이 갖고 있던 돈이 한 10억, 20억이 아니었어요. 네. 2억 미만의 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3년 만에 20억이 된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아무리 이 부동산이 많이 올라도. 네. 근데 이분은 레버리지를 정말 잘 활용한 거예요. 반대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고 전세 살았던 사람들은 자산의 가치가 3배로 줄었죠. 그것들을 활용한 사람은 3배로 늘었는데 레버리지를 쓴 사람은 그게 10배로 늘었더라. 그게 3년 지나서 다시 3년 지났을 때 10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이 20억 찍고 2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거죠. 돈의 레버리지만 했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인적 레버리지를 일으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또 곱하기로 합쳐지거든요. 그러면 10 곱하기 10이니까 100. 100이 되는 네. 거예요.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영구님 오늘 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네.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뭐예요? 레버리지. 아, 네. 네. 레버리지는 위험한 게 아니라 부로 가는 부의 지렛대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랭구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